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장 막판에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 정말 다행인데요. 그렇다면 갑자기 증시가 또 왜 이러는 건지, 미국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만 안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저 기릿은 기리분들에게 연락처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어디 가입하라고 하거나 등등 누가 봐도 냄새가 솔솔 나는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단톡방, 리딩방 이런 것들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 절대 잊지 마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신제품 뭔가요? 자,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칩인 블랙웰 B200 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는 기존 제품보다 추론 성능을 30배 올린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엔비디아는 단순히 칩만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플랫폼으로 가겠다, 이러한 의지도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만 해도 충분한 이야기 아닌가, 엔비디아는 충분히 발표할 거란 거 아닌가 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시장에서는 기대가 많이 높았나 봅니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 엔비디아의 시간의 주가는 1.7% 하락으로 조금은 상태가 나쁜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같은 맥락인지 어제 우리나라에서 좋았던 칩렉 관련주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다른 반도체 관련주도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만약에 오늘 저녁 엔비디아가 시간의 1.7%그 이상으로 더 하락한다면 내일 우리나라 반도체도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의 오랜만에 질주. 자, 테슬라가 어제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는 칼날을 뚫고 6.25%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너무나 하락하다 보니까 6% 올라도 아직도 여기야 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6%나 반등했다는 건 분명 의미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급등한 이유는 바로 미국, 유럽에서 자동차 가격을 인상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모델 Y 제품을 약 290만원 정도를 올린다라고 했는데요.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가격을 하락시키면서 가격 경쟁에 나서면서 판매량을 지킨 바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가격을 다운시킨 거는 양면의 칼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결국은 판매량은 지켰지만 이익률이 대폭 줄어든 바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는 가격을 올린다고 하니까 깜짝 상승이 나타난 걸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나왔던 테슬라 매도 리포트를 보면은 오히려 내년에 테슬라가 역성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와중에 테슬라 가격을 올린다고 싸게 파는 것보다는 비싸게 파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혹시나 판매량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이러한 걱정은 나올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테슬라가 과연 한 번 더 상승하는지 혹은 다시 고꾸라지는지, 여기에 따라서 이게 바닥의 신호였을지 아니면 단기 호재였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테슬라 주주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저녁을 잘 봐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 이야기했으니까 2차전지 이야기는 이어서 해봐야겠죠. 2분기가 바닥이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몇 달 전부터 이미 한 바 있었습니다. 2차전지의 하락이 정말 장기간 이어지는 와중에 결국은 이 친구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가장 어두울 때가 바닥일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리튬 가격이 확실히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리튬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냈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다시피 삼성, SDI 등 이러한 2차전지도 꽤나 고개를 드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5월 이후 GM, 스텔란티스의 전기차 신차 출시 등의 호재 이벤트도 있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주가 이제는 바닥을 칠 것, 이러한 전망이 솔솔 나타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호재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라 조금 아쉽긴 하지만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이 중국 배터리 기업인 CATL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은 좀 다른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또 산업은 같이 돌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2차전지도 고평가된 애들 말고 충분히 하락한 친구들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방금 전에 보다시피 테슬라는 좀 위태위태합니다. 더 하락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의존도가 낮은 그러한 회사를 관심있게 보라고 하며, 그 주인공이 바로 삼성 SD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최근 들어 다른 2차전지보다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삼성 SDI가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러한 이유도 조금은 포함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2차전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어제 이것도 좀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자, 애플에서 깜짝 소식이 나왔습니다.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올해 출시하는 아이폰에 넣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원래 올해 초 우리가 공부했을 때 애플도 온디바이스 AI를 올해 하려고 했는데 기술 문제로 온디바이스 AI를 내년에 볼 수 있다. 요런 얘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도 조금 하락하고 애플의 주가도 지지부진했던 걸 기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글과의 협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타났다는 것. 자, 참고로 삼성이 이번에 출시한 S24도 구글의 제미나이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생각으로는 스마트폰의 쌍두마차는 삼성전자와 애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 개가 야 이건 AI가 똑같은 걸 쓰다니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뭔가 좀 신기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애플도 많이 급하긴 급했구나, 시리를 버리고 제미나이를 데려오는구나,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정은 안 났다고 하지만 그런데 구글과 애플 둘 다 의지가 강한 협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4%나 상승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거는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주부터 증시 분위기가 조금은 애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매파 파월 나타나면 어떡할 건데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월가 대표 강세론자인 야데니 리서치 대표가 이번 FOMC 결과 발표 때 시장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되었던 엔비디아 GTC 때문에 시장은 따뜻한 모습을 나타내겠지만 그런데 FOMC 때 갑자기 찬물 같은 걸 끼얹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 근거는 역시나 2월 CPI와 PPI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준이 좋게 봤을 리가 전혀 없다며 혹시나 연준이 우리 생각보다 조금 더 매파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당연히 증시는 급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일단은 수요일까지는 긴장감을 가지고 볼 필요 이제 이틀 남았죠. 이틀 동안은 긴장감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의견을 바꾼다고 합니다. 미국 투자는 골드만삭스가 페드의 금리나 전망을 4회에서 3회로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끈적한 인플레 때문이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횟수만 줄어드는 게 아닌 시작도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6월이 아니라 7월에 시작될 수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오면 매파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참고로 지금 페드의 전도표는 올해 금리 인하를 3번 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혹시나 이게 2개로 줄어드는지 그거를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그런 말이 있겠죠. 이런 거는 우리가 전부 다 예상을 하고 있어서 모두가 하는 악재는 악재가 아닌 거 아닌가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페드가 이제 매파적인 이야기를 할지가 첫 번째고 매파적 이야기가 나와도 증시가 급락할지는 또 그거는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번 주는 혹시나 많이 걱정된다 그러면 현금 비중 한 5% 정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켜보는 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다고 하는데요. 17년이면 언제죠? 무려 2007년입니다. 와, 2007년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던 금리 인상인데 드디어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하며 마이너스 금리를 탈출했다고 합니다. 자, 다만 금리를 인상했다고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막 뚝뚝뚝 올라가냐?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완화적인 금융 환경을 지속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급속도가 금리가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런 이유에서일까요? 보통 금리 인상은 악재가 될 수도 있는데 일본 증시는 애매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출발은 조금 하락하다가 지금은 오히려 0.5% 정도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브렌트유 90달러 전망. 유가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브렌트유가 어느덧 87달러까지 올라왔는데 90달러도 충분히 찍을 수 있다라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당연히 수요와 공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라크가 전월 대비 10만 배럴 수출을 축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사우디의 원유 수출량도 2달 연속 감소하고 있는 등 공급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다시 인플레가 뭐 들쑥날쑥 할 수 있고 뭐 미국에서 금리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부터 공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럴 때 오르는 주식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 하락장을 우리가 뭐 100% 맞출 수도 없고 얼마나 하락할지도 모르고 하락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최상의 대응법만 고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리스는 만약 이렇게 증시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인버스를 그냥 왕창 사놓고 야 이거 제발 떨어져라 물 떠다놓고 기도하는 거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주식은 그대로 들고 가되 현금 비중을 조금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그 현금에서 또 일부는 내가 생각하는 하락 이유가 뭘까? 결국 인플레 때문이라면은 인플레가 나타났을 때 오르는 기업들은 뭘까? 그 주식을 조금 사놓는 그 정도의 투자만 해도 충분한 대응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오르는 주식은 당연히 정제 마진이 올라가는 정유주가 될 수 있겠죠. 정유주에 단기간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앞으로 중국의 수요 증가 이벤트도 있고요. 아람코의 2차 기업 공개 등의 호재도 있기 때문에 정유주를 계속 관심 있게 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철강주가 갑자기 올랐습니다. 이거 원자재 관련주를 좀 봐야 되는 걸까요? 중국에서 구리 생산 감소에 이어 철강 생산량 감소 소식이 나타나자 인도에서 철강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전년비 일평균 2.1%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당연히 시장은 여기에 주목했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오늘 한국 철강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다만 다른 기업들은 그렇게 뜨거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KG모빌리티 압수수색 소식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KG모빌리티 주가가 급락하는 모양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유는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나섰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돌았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는 건 피할 수 없었을 듯한데, 하지만 KG모빌리티에서는 압수수색에 관련해서는 기업 회생 절차 이전으로 보인다며, 그러니까 지금 KG모빌리티 우리 회사랑 관계없고요. 쌍용 자동차 시절로 보인다. 요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또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은 그때 당시에 누군가랑 같이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혹시나 그 사람이 조금은 삐져서 찌른 게 아닌가, 이러한 완전 뇌피셜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기아가 오늘 6.9%나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배당락을 맞았다는 소식. 자, 기아는 오늘 6%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배당락 때문에 그런데요. 그게 뭔 소린가 봤더니 어제까지 이 기아를 들고 오늘로 넘어올 때까지 기아 주식을 들고 있었다면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 배당 받는 거랑 주가 하락이랑 뭔 상관이야? 그 이유는 정말 심플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배당이 1%, 2%짜리 그런 기업에는 보통 나타나지 않지만 3%, 4%, 5% 이렇게 넘어가면은 배당 자체가 진짜 큰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에 투자하는 목적 자체가 배당에 집중된 경우도 있고, 그 사람들은 배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혹시나 주가가 별로 안 떨어졌다면은 오케이, 야, 배당 또 받았고 주식도 많이 먹었다 하고 매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그리고 옆에서 그걸 보다 보면은 야, 이거 배당락 맞으면은 주가가 더 떨어지던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주식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배당락을 받으면은 야, 이거 배보다 배꼽이 크다, 배당금보다 이거 떨어진 금액이 더 커요, 이런 얘기가 보통 나온다는 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은 오늘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배당락 때문, 어제 들고 있었다면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은 대신에 이제 그걸 다 사람들이 팔고 나와서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참고로 기아의 배당금은 한 주당 5,600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코인 랠리 끝난 건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루가 멀다 하고 코인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야, 이거 오늘 또 올랐네요. 내일 또 오르네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조금은 숨고르기에 나서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거래액만 봐도 지난 24시간 동안 국내 5대 거래소의 거래대금은 10.6조로 15일에는 14.9조 쓰니까 3분의 2 토막이 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분의 1 토막은 오타고요. 그래서 이러한 하락은 미국 PPI가 예상을 상회하며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진 점, 반감기가 코앞으로 다가오며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는 점, 코인 가격이 1억이라는 상징적인 가격을 찍으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된 영향 등으로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자, 다만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신경 쓰입니다. 한국 프리미엄이 무려 10%나 된다는 거.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입니다. 아까 봤던 KG모빌리티 말고 이 기업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제주 맥주인데요. 자, 제주 맥주가 경영권을 매각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기존 최대 주주인 MBH홀딩스의 주식을 WHM에 매각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WHM은 서울에 위치한 자동차 수리와 부품을 유통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제주 맥주 잘 나가던 거 아니었나? 갑자기 웬 경영권 매각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제주 맥주는 최근 주류 트렌드가 변화하며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권은 매각한다고 하고 또한 회사 운영을 위해 긴급 자금 수여를 결정을 했으며 전환사채 200억 3자 배정 유증 100억을 진행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제주맥주는 결국 하락할 수밖에 없었겠죠. 20% 넘는 급락을 나타냈고 개인적으로 그 전에 이거 오른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올랐는지. 그리고 그거를 한 번에 다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중국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을 찾는 여행객 수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중국 여행이 급부상 중이라고 합니다. 2월 전체 여객 수는 717만 명으로 전월 대비 1%가량 감소한 모습을 나타냈으나 그런데 중국으로 가는 여객 수는 오히려 101만 명으로 1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분위기가 중국 쪽으로 좀 가고 있다는 거겠죠. 물론 아직까지 일본이 200만 명으로 압도적이긴 하지만 그런데 혹시나 이제 이 흐름대로 계속 흘러가면은 중국이 일본을 역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자 당연히 항공사들도 노선을 다시 운항하거나 늘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여행 수요뿐만 아니라 상용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 점차 노선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중국에 관심이 있다면은 이제 중국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더 높아지면 사람이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사람 많아지기 전에 갔다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트럼프 자동차 관세 인상. 사실 뭐 트럼프가 어떤 자동차에 관세 아니 어떤 물품에 관세를 때려도 저는 놀라지 않을 듯합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미국 대선 유력 후보로 꼽히는 트럼프가 자동차 업계에 폭탄 관세를 때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공약집에서 관세를 통해 미국 자동차 산업을 구하겠다라고 예고했었는데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생각보다 큽니다. 미국 제조업 중 무려 11%를 차지할 만큼 큰 산업이다 보니까 맨날 자동차 하는 건데요. 그런데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값싼 자동차 부품으로 자국 산업 성장이 어렵다고 본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자동차 업계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야 트럼프 대통령 되면은 진짜 변수 가득이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고금리 정기예금 절찬 판매 중. 우리가 지난번에 청년 희망 적금 만기 고객을 사로잡기 위해 은행들이 고금리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도 봤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고금리 정기예금 상품들이 희망 적금 만기 고객을 위한 고금리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한 같은 경우는 이벤트 금리를 제공해 최고 6.5%까지 제공하는 상품을 내놓고 있고 하나은행도 1.5%의 금리 우대를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희망 적금 이런 것들을 하셨다면은 당연히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유리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